맞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9일 제9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보냅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오늘은 좀 연결이 네, 제가 잘 들립니다. 조금 안 좋은 듯합니다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약간 일찍 끝내야 될 듯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따로 강의보다는 그 질의응답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채팅창에서 질문하신 게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은 듯도 해서 혹시 오늘 나오셨으면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응답, 그리고 평소에 하는 여러분 그 고집, 자신의 고집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며 수행이 잘 되시는지요? 라든지 또 뭘 바래 등, 자기 믿기에 대한 마음 챙김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그 지난번에 그 명상할 때 호흡하고 있는 게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진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그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게 그 물어보시는 의도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죠. 내 몸인데 여기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 몸을 나다라는 그 동일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사이로 보면은 내 몸도 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n분의 1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 몸을 나라고 아주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나를 객관화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객관화. 그래서 그 조금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해리되지는 않죠. 그래서 안으로 마음 챙김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질 완전히 해리되는 염려는 없고요. 그래서 그 내 몸에 대한 객관화 그것이 조금 더 그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경과 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면서 하는데 꾸준히 하시면 아마 약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손 선생님 오셨나요? 지난번에 사티 윗바사나 이런 질문하셨던 분이신데요. 혹시 오셨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명으로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사티가 원천 기술이고 윗바사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마치 MBSR처럼 남방 불교에서 발달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김 선생님이 알아차리기만으로 치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셨는데 혹시 나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들이 다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어, 마음 챙김을 이제 알아차린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근데 마음 챙김은 이제 주의라고 본다면 그 알아차린 것은 의식이죠. 우리가 보는 행위를 하면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주의죠. 우리가 보통 주의를 줄 때는 우리 욕구 생각이 투여되죠. 우리 욕구 생각이 투여돼서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멈추고 그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음,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우리 판단이 있고 개입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죠. 못 견뎌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욕구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겠다. 그 온전히 경험해 주겠다. 근데 좀 떨어짐이 있죠. 객관화되는. 그 온전히 경험해 주는데 떨어져 본다는 게 되게 되면 그러면 차차차차 이게 속어가 돼요. 속어. 그러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파블로프의 그 딸랑딸랑 소리에 그 침 흘리듯이 어떤 조건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화된 것들. 사실 그 딸랑딸랑 소리에 그 파브로프의 개가 처음부터 침 흘린 것은 아니죠. 예, 딸랑딸랑 음식, 딸랑딸랑 음식, 딸랑딸랑 음식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딸랑딸랑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딸랑딸랑 소리에 더 이상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제 침이 나오겠지만 침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자꾸 계속해서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 다음에 음식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딸랑딸랑 소리하고 딸랑딸랑 소리 더 이상 침 흘리지 않겠죠? 이제 그걸 이제 소거됐다 그래요. 딸랑딸랑 소리와 그 침 흘리기의 연합이 그 해체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습이 소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보이던 반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 인식하게 되면 좀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을 기르게 되면 그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무위죠. 무위. 반응하지 않음. 무위. not doing. 혹은 무위지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을 하는 거죠. 하지 않음을 하는 거예요. 그 하지 않음. 그것이 학습의 소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 챙김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 하지 않음을 사실은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건강한 연합, 불건강한 학습된 것이 이제 소거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나눌 만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나눌 만한 경험이 없었나 보죠? 채팅창 한번 볼까요? 써 있는데. 네, 오늘 화면 연결이 조금 안 좋은 듯 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오늘은 같이 감사 자비 수행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와 자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가깝고 감사를 느끼는 대상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비는 크게 나누면은 자기를 향한 자기 자비, 또 타인을 향한 타인 자비 이렇게 나눠지죠. 물론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심상을 동원해서 특정한 타인이 나를 위해서 자비를 보내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타인 자기 자비도 있죠. 어떤 분들한테는 타인 자기 자비가 상당히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비가 좀 안 되는 분들 중에 타인 자기 자비가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인한테는 자비를 잘 보내주는데 뭐 배우자한테나 딸이나 아들에게나 뭐 친구에게나 뭐 이렇게 선생님에게나 잘 되는데 유독 자기한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현대인한테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게끔 우리가 요청받고 있죠. 우리 이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 사회고 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엄격하게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어려서부터 쭉 있어 왔을 겁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뭐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들이 아이를 잡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도 공부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압박감을 쭉 받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통제를 하지만 그게 이제 내면화되잖아요. 내면화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통제하는 게 강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너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엄마의 경우에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 진행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 마음 사회라고 했을 때 내 안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내 안도 나와의 관계인데 상당히 엄격한 그 독재자의 나가 늘 그 나를 대하고 있게 되면은 그 주눅 들게 되고, 그리고 그 독재자의 나가 지배하는 그런 마음 사회에서 자비를 보낸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 엄격하게 다잡고 나가야 그나마 이 그 힘든 사회 속에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자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비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 비난이 좀 강하고 혹은 자기 연민이 강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자비를 하려고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이 자비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긍정 심리의 수행법들 그런 기술들은 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자비는 그런데요. 그 진정성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인 자기 자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보낸다. 그거는 되거든요. 내가 나에게 보내는 것은 나를 항상 그 엄격하게 다잡아 나가는 그러한 그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 것 같다. 그래. 우리 딸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늘 건강하시길 바래요. 늘 마음이 평화로우시길 바래요.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늘 성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뭐 이런 게 실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 딸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자비 기원을 하는 거죠. 타인 자기 자비. 그래서 딸의 목소리로 딸이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가만히 이제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죠. 마음 사이니까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자비도 좀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자기자비, 타인자비가 보통이고요. 그 특수한 형태로서 방금 설명드린 타인자기자비도 있다. 그래서 자기자비가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타인자기자비도 권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자기자비, 타인자비.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자비, 타인을 향해서 타인자비를 자꾸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명상 수행과 자비 수행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자비 수행을 권하겠습니다. 둘 다 하면 좋지만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자비 수행이 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인간적이에요. 인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뭐 이런 말, 소, 다 이런 그 포유동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기본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우리 신피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 신피지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 수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 비우는 수행이죠. 우리가 뭐 잡념이 많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늘 어떤 사람은 우울에 붙잡혀 있어서 우울이 그냥 돌아가요. 마치 어떤 음악이 아침에 들은 음악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처럼
우울한 사람은 맨날 며칠 우울한 생각들, 그게 돌아가요. 늘 우울하죠. 불안한 사람은 늘 불안. 뉴스를 봐도 불안한 뉴스를 보게 되고, 자꾸 찾아보게 되고, 걱정하고, 그래서 늘 삶이 그 불안 속에 있게 되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그걸 멈춰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1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각을 조금씩, 억지로는 아니고요. 감각을 조금씩 감각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감각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런 욕구 생각을 줄여주는 거죠. 일종의 리셋하는 효과가 있죠. 명상을 통해서. 꾸준히 이 닦을 때, 샤워할 때, 걸을 때, 식사할 때, 요리할 때, 청소할 때 등등 늘 생각을 내려놓는, 근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감각의 주의를 보내다 보면 욕구 생각이 줄어들게 돼서 리셋 효과가 있죠. 근데 이런 명상도 좋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금 특정한 내가 불편해하는 이게 뭐 불안과 관련된 거다, 혹은 뭐 분노와 관련된 거다, 혹은 뭐 우울과 관련된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다른 욕구 생각, 다른 욕구 생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욕구 생각. 얘랑 싸우면 안 돼요. 얘랑 싸우면 점점 더 커집니다. 다른 욕구 생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잡이죠. 그냥 마치 그 무슨 주문 외듯이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한 분이라면 그냥 처음에는 진정성이 안 실리더라도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나는 감각이 잘 안 된다. 명상 잘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건강. 아, 그래.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적어도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이 명상 효과도 있어요. 의미를 몰라더라도 소리에 대한 집중해도 되면 그것도 약간 그 청각이니까 명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의미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비는 동기죠. 욕구입니다. 자비는 욕구예요. 그 욕구로 따뜻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자꾸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늘 그 우울 속에 살았는데 문득 우울이 어디로 사라졌네. 내가 늘 분노가 많았는데 문득 분노가 많이 줄었네. 내가 늘 불안했는데 문득 보니 불안이 줄었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감각으로 채워줬고 감각으로 리셋시켰고, 지금은 이 긍정의 욕구 생각으로, 웰빙의 욕구 생각으로 내 마음 무대를 채우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되진 않죠.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까 늘 마음사의 무대에 이런 자비로운 나가 가까이 있어요. 늘 올라올 준비가 됐죠.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나가 늘 마음사의 무대에 가까이 있어서 아침 눈 뜨면 올라오는 거예요, 걔가. 우울한 사람은 늘 우울한 나가 마음사의 무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올라와요. 분노나 불안했나 우울했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특정한 나들이 더 마음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 집니다. 힘들어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다만 자비로운 나를 부릅니다. 자비로운 나,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 건강하길 바래. 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래. 늘 행복하기를 바래. 늘 성장의 삶을 살기를 바래. 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사의 무대에 그 자비로운 나가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자비나가 올라오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삶을 살아가죠. 0점 나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비로운 나로 마음 사이를 채우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대표나, 우리 시그니처라고 하죠. 뭐 어느 카페에 가면 시그니처가 무슨 뭐 아메리카노다, 아니면은 뭐 라떼다, 뭐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나요? 그 집에 어떤 대표 메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어느 또 레스토랑 가면 그 집에서는 무슨 루꼴라 파스타가 시그니처 메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 사회의, 마음 무대의 대표 시그니처 나가 누구냐? 시그니처 아이, 시그니처. 음? 그 시그니처 나가 누구냐? 그 자비나를 시그니처 나로 만들자. 시그니처로. 시그니처 나. 자비의 나를 시그니처 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그런 거야 그러냐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불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으로 리셋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비의 기원을 통해서 자비의 속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자비로운 나아가 돼가는 거죠. 자비로운 나아가 대표나죠. 대표나 마음 사회의 대표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수행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 반복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단순 반복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명상 수행을 하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운 놈 있을 때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미운 놈이 있으면은 그놈이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정 바라는 건 뭡니까? 진정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는 게 진짜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놈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내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나누고, 그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바라는 뭘 바래 하게 되면 알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자비를 함께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지혜나하고 자비나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함께 가게 돼요. 뭘 바래 하면서 내가 궁리를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비우면 안 되죠. 우리 생각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긍정심리 수행을 강조합니다. 저는 명상 수행만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만이 아니라 긍정심리 수행을 저는 삶 속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만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는 삶은, 성찰하지 않는 삶은, 탐구하지 않는 삶은, 궁리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러나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내려놓는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잘 쓰는 그런 기술을 익힌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뭘 바래? 참 좋은 수행입니다. 뭘 바래? 늘 스스로 뭘 바래? 내가 나에게 뭘 바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바래?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뭘 바라고 있는 걸까? 또 저 사람은 나에게 뭘 바랄까? 이걸 숙고할 수 있어요. 숙고. 그럴 때 지혜로운 나가 성장하죠. 그럴 때 내가 진짜 바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면 자비로운 나를 쓸 수밖에 없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어떤 미운 놈이 생기면 자비를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것도 좋아요. 아, 그 친구와 같이 앉아서 그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는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어떤 분들은 심상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또 심상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심상도 최대한 동원하는 거예요. 심상을 동원해서 그 친구와 내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미운 놈 있을 때, 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는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져. 이게 모든 게 그 순환이에요. 악순환으로 가느냐, 아니면 선순환으로 가느냐. 그 내가 선택해야죠. 우리 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미웠어. 그럼 내 표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표정이 드러나. 따뜻한 말도 안 하고. 그럼 상대가 그 기색을 느낄까 못 느낄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따뜻하게 자신의 행동을 보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그래갖고는 이제 그 끝은 장대하리라. 완전히 원수돼 버릴 수도 있죠. 남담돼 버리거나. 그래서 그 내가 누군가에게 좀 힘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글로 써본다면 아, 참 그 창피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다면은 돌이키십시오. 건강평화 행복성장, 건강평화 행복성장, 건강평화 행복성장.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다른 걸 떠나서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 근데 그것이 이제 퍼지죠. 몰라. 텔레파시로 갈지도 모르죠. 텔레파시로 갈지도 몰라.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힐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으나 텔레파시까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카톡이 오거나 전화를 할 일이 있거나 만날 일이 생기면 내 표정이 달라요. 내 말하는 내용도 물론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거고 내 목소리도 다르고 제스처도 다르고 그 상대방이 느낀다니까. 그러면 역시 또 그것도 그 끝은 장대하리라. 작은 자비 기원이었지만 그 작은 자비 기원이 아주 좋은 인생의 배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평생에 좋은 인연으로 갈게 되죠. 누가 또 합니까? 다음 생까지 그렇게 될지. 좋은 인연으로. 그래서 그 자비 수행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과 자비 수행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자비 수행을 하셔라. 그래서 그걸 돕는 걸로 아까 자기자비가 안 되는 분들은 그 타인 자기자비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혜나 깊이 몰바레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비가 쉬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 자비를 보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에서도 자기 자비, 타인 자비가 있는 것처럼 감사에서도 자기 감사, 타인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감사에 버릇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 아시죠? 마음 챙김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고집 피우고 있는지, 어떤 속말을 많이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어떤 속말을 많이 하나.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 어머니 입에서 자식한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한테, 물론 화가 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도 하잖아요. 자기한테도 늘 내가 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늘 자기한테 주눅드는 말, 비난하는 말, 얕잡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런 말을 맨날 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또 혹은 밖으로 혹은 속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니까 짓게 뭘 되겠어. 이런 말을 밖으로 혹은 안으로 속말로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봐야죠. 그거를 살필 줄 모른다면은 그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향해서도 늘 그 칭찬해 하는 말, 고마워하는 말, 아, 오늘 수고했다. 조그만 거라도 상대방에게도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자비 아닙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도 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 감사와 자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거, 뭐 자비를 보내는 거죠. 누군가가 물 한 컵이라도 떠다 주면 고맙다고 하는 거, 그 감사하는 거, 그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요즘은 뭐 식당에서 보니까 전부 자율화돼 가지고 물컵 하나,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갖다 주면 꼭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고 있을 때는 이제 고맙다는 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고맙다는 말을 꼭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손님들이 자기를 좀 무시할 때 굉장히 그 속상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 존중해 줄 때 참 좋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든 누구든 뭐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꼭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거를 또 그 사람이 바빠서 뭐 제대로 못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쌓이는 거죠. 작지만 나로서는 뭐 작은 한 사람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하루 중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 오늘. 아니면 그런 말을 못 들었나. 아니면 뭐 딱딱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이런 것들을 내가 주로 마음에 담았는가. 하루의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고맙다, 잘했다, 야, 좀 잘못했는데 다음엔 잘하자, 격려하고, 아, 그래, 배웠다, 이번엔 좀 내가 볼 때 좀 그랬는데 그래, 다음엔 잘하면 되지 뭐, 수고했다, 배웠다,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격려하고, 그런 그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게 다 자기 감사, 자기 자비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능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건 진정성이 실려야 돼요. 진정성이 없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가능하면 진정성을 실어서 뭐 고맙다는 말을 쓸 때 고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0.1초라도 한 0.1초 잠깐 묵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 그게 몰라 텔레파시처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0.5초만큼은 내가 더 감사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미움의 첫 번째 희생자는 상대가 아니라 본인이고 자비와 감사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0.1초라도 잠시 감사를 생각했다. 자비를 묵상했다. 내 마음에 좋은 거죠. 내 마음에게 그 영향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에서 자비, 감사 자꾸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나야 되긴 하는데 감사를 할 때도 우리 그 질의응답 창으로 갈까요? 네. 그 음, 어떤 때 맥락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하나 부탁하다 맥락 잊어버렸네. 괜찮습니다. 아, 그 감사자비를 그 돕기 위해서 제가 일로 왜 왔냐면 기억났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그 웰빙 인지 중에 웰빙 기억이 있죠. 웰빙 기억에 보면 또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웰빙 기억 나, 웰빙 기억 너가 있잖아요. 그 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도 있죠. 뭐 우리 흑역사라 그러나요? 흑역사의 나도 있잖아. 응? 너에 대해서도 참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웰빙 기억을 적어둬라. 적어야 돼요. 특히 인간은 부정편향성이 있잖아. 부정편향성. 응? 이 부정편향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 중에 9개를 잘해줬는데 하나만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만 기억하네. 그 안타까운 거 아닌가? 아니 9을 잘해줬는데 하나 서운하게 했다고 그것만 생각해.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은 심리적으로는 그 서운한 게 가장 큰 거지.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부정편향성 때문에. 그럼 세상에 친구가 없어. 잘 지내다가도 뭐 하나만 틀어지면은 또 헤어지고. 잘 지내다가도 하나만 틀어지면 또 헤어지고. 그럼 세상에 누구랑 친구하겠어요? 음, 고립되죠. 이런 부정편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웰빙 인지 수행 또 그중에 웰빙 기업 꼭 적어두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우리 너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고마운 거, 좋은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경험 함께 했던 거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미안했던 거, 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것들도 적어두라 그랬죠. 웰빙 기억 너에는. 웰빙 기억 너에는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같이 겪어낸 것, 함께 고통을 겪어낸 거, 그거 잊으면 안 되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거는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 대해서 이 웰빙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 생기고 같이 살아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지죠.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고생도 하고 그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 감정이 있지 않아요? 가깝기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몇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또 주변의 그 직장 동료들도 생각해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런 함께 나눴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을 적어놓고 보게 되면 따뜻한 마음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자비도 쉬워집니다. 자비도 쉬워져요.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뭐 배우자든 형제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은사든 뭐 누구든 간에 그분에게 고마웠던 것을 가만히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옆에 써보세요. 옆에다 써보거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좋은 추억이나 감사했던 것을 한 1분 정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나요? 네,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더 상호작용 나누면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 나누면 서로 그 감사한 얘기 서로 채팅창에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마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치는 것은 자기 자비와 그 타인 자비로 하겠습니다. 짧게 1분씩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요. 1분 동안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축원해 주세요. 이 지구에 이 몸과 마음을 갖고 왔잖아요. 이 몸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키가 좀 더 컸으면, 내가 좀 쌍꺼풀이 있었으면, 내가 또 턱이 갸름했으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해 취약하게 태어난 거야. 나도 좀 예민하지 않게 태어났더라면 하고 마음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함께 살아왔잖아요. 이 몸과 마음으로. 한번 좀 고마운 마음도 내보시면서 어쨌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러기 때문에 더 네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낼 수도 있잖아요. 마치 부모님들이 조금 그 못난 자식한테 더 마음이 쓰이고 애정이 가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조금 더 사랑을 나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분 정도 자기자비 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또 1분 동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타인자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자비입니다. 특별히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부는 또 타인 자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을 향해서 자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감 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미 써주신 분도 계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 못 드린 게 있으면은 다음 주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그 질문하신 분은 다음 주에 또 나와 주시면 더 좀 깊이 있게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수행 방법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냥 자세는 이제 편하시면 괜찮아요. 어디 기대도 괜찮고요. 네, 보통 앉은 자세가 일반적입니다만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서서 해도 괜찮고요. 아마 눈을 좀 감는 게 좀 집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눈을 감으면 좀 불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눈 떠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비가,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웰빙 기업 통해서 감사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나로 자비를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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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선생님, 자비하면서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고 자기 지각을 통해서 통한 자기 확신하게 됐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음에 제가 또 소감 말씀들 네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그 나의 고집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몰발해 하시면서 지혜에 숙고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자비를 이번 한 주는 그 감사와 자비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늘 건강하고 네, 그 성장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창을 닫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